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리금 차액을 챙긴 경우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 보실게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은 2012년 7월 30일에 독서실 임차권 및 설비 등 양도 양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독서실 양도인인 공소의 1로부터 권리금으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양수인인 피해자에게 공소의 1이 4천만 원을 요구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교부받아 공소의 1에게 교부한 3천만 원을 제한 1천만 원을 편차했다는 것이다. 이런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원심의 판단은 항소심이에요.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원 공소의 2가 원래 권리금이 5천만 원인데 주인과 이야기를 하여 4천만 원 해주겠다고 말하여 당연히 권리금 4천만 원이 주인인 공소의 1이 요구하는 금액이고 위 금액이 공소의 1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원 공소의 2는 권리금은 주인이 투자한 돈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는 권리금의 액수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중개인인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 8월 28일에 피해자에게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권리금 차액 1천만 원이 양도인 측이 인정한 중개수료 및 컨설팅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중개수료 명목으로 이미 190만 원을 지급한 점을 비춰볼 때 피해자가 위 금액이 양도인을 위한 중개수수료라는 것을 알았다면 양도인을 위하여 위와 같이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금지되는 점에 비춰 중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쪽 의뢰인의 편에서 다른 쪽 의뢰인과 거래 대금을 흥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의 1이 요구한 권리금의 액수보다 1천만 원을 더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판단이 뒤집어져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판례를 전제로 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독서실 매물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물을 물색하던 중 독서실을 운영하는 공소의 1, 양도인이죠. 양도인에게 독서실을 양도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공소의 1이 수주를 제하고 권리금 3천만 원만 받아주면 독서실을 양도할 의향이 있고 만약 권리금을 3천만 원보다 더 받는 경우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중개수수료에 충당해도 좋다고 말한 사실. 보통 이런 식으로 약정 많이 하시잖아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독서실이 5천만 원의 매물로 남아있다고 소개했다가 그 후 자신이 공소의 1의 허락을 받아 권리금을 4천만 원으로 깎았다고 설명한 사실. 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영업 활동 하시잖아요. 이에 피해자가 권리금 4천만 원에 위 독서실을 양수하기로 결정하여 2012년 7월 30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의 1 쌍방을 중개하여 공소의 1이 피해자에게 권리금 4천만 원에 독서실 임차권 및 설비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독서실 양도 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 한편 피고인의 중개하에 2012년 8월 13일 독서실 건물 소유자인 공소의 3 새마을금고와 피해자 간에 위 독서실 건물 부분을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60만 원에 2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4천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3천만 원을 공소의 1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1천만 원은 자신이 가졌으며 피해자로부터는 별도로 중개수수료 1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양도인이 최종적으로 받기를 원한 권리금의 액수가 3천만 원이라거나 양도인이 3천만 원보다 권리금이 높게 정해지는 경우 그 차액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귀속시키려 한 사정 등은 위 독서실 양도 양수로 인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양수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유로서 양도 양수 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고지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런 그 차액을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귀속시키기로 한 그런 사정은 독서실 양도 양수로 인한 법률관계에 영향도 안 미치고 그리고 양수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유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을 위한 중개인인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항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니니까 상대방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중개인도 이러한 사항을 양수인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쫓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인 피해자로서도 스스로의 판단하에 권리금 4천만 원에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래 권리금은 5천만 원이지만 1천만 원을 감액하여 권리금이 4천만 원이라고 하였더라도 이는 중개 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한 거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인이 최종적으로 받기를 원한 권리금의 액수가 3천만 원이라거나 양도인이 3천만 원보다 권리금이 높게 정해지는 경우 그 차액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귀속시키려 한 사정, 이런 약정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위 독서실 이런 사정들은 위 독서실 양도 양수로 인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양수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양도 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고지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을 위한 중개인인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항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래 권리금은 5천만 원이지만 1천만 원을 감액하여 권리금이 4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는 중개 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에 지나지 않고 사기죄의 기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판결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양도양수계약 이런 거 계약서 작성을 중개사님들이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어요. 항소심은 계속 중이지만 어쨌든 이런 판결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에는 꼭 행정사님과 협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동영상 63번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